네, 신의 한 수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에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화요일이죠. KB증권 투자 콘텐츠 특집 민재기 팀장과 함께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자리인데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팀장님께서는 지금은 변한 게 없다라는 핵심을 계속해서 꿰뚫어 주셨거든요. 상승은 좋긴 합니다만 글로벌 상승세에 이렇게 동참한 오늘의 흐름을 조금 더 신뢰해도 될지 변화 요인을 이번에는 감지됐다. 믿어도 돼요. 뭐 이런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지금 상황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차트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이힐드 쪽의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지표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추세의 방향성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금융시장의 환경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안정을 찾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좀 환경이 좀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유로족의 하이힐드의 이 방향은 여전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추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왼쪽에 제가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틀 연속으로는 이 하이힐드의 이 숫자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서 추세적으로 툭툭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좀 나와줘야 긍정적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이틀 동안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로 쪽에 이어서 미국 쪽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앞에 보셨던 유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의 고점까지 벌써 하이힐드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펙티브 일드라는 지표인데요. 근데 미국을 보시면 아직까지 그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는 미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물론 지난 7월 달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2020년 3월보다는 아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미국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중기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시장에 조금 뭔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꺾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이 추세의 방향이 확실히 꺾여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우상향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 부분 다음 주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보셨던 이러한 지표들이 조금 좋아졌던 이유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해외 증시가 괜찮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래간만에 다시 또 1% 이상의 강세를 양시장이 유지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크로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최근에 가장 악재의 근원지였던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물론 미국의 연준은 여전히 긴축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인 위기는 해결된 게 아닌데 여기에 더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인이 영국에서 나타난 이슈들이죠. 근데 그 부분이 일단은 조금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랴부랴 최근에 재무장관 한 분이 사임을 하셨고요. 경질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러나셨고 새로운 장관인 헌트라는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영국의 불안감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뭐죠? 감세안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감세를 해서 엄청나게 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찍어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국채에 대한 투매가 나오고 금리는 급등하면서 영국의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새롭게 재무장관으로 오신 이 헌트라는 분이 사실상 거의 기존의 감세안을 백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일단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의 트러스 총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사임 압박도 지금 받고 있고요. 입지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기존의 악재로 불거졌던 감세안을 일정 부분 유턴을 하겠다. 대부분 좀 백지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급등하던 영국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중요한 제가 마디 지수를 4%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4%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니까 그 해당 지역의 통화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지역의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매우 취약해지면 그 해당 지역의 통화의 가치는 폭락을 하고 하락을 해야 되죠. 그게 지금까지 파운드화의 움직임이었다면 오늘 새벽에 파운드화는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강한 움직임을 오래간만에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 파운드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줘야지만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편안한 그런 환경이 좀 단기적으로 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달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유로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로화의 방향성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게 되면 앞에 있는 통화의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유로화가 강세를 오늘 새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타냈습니다. 자, 파운드화도 강했고요. 유로화도 오늘은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달러를 구성하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하다 보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오늘 약한 그림이 되었겠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달러 인덱스가 전 저점을 깨고 오늘은 112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럽도 강했고 미국도 그렇게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 부분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국이 감세한 철회를 대대적으로 보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남아있는 뭔가 껄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 설문조사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곳이 어디가 먼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인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게 지금 보시면 영국이네요. 아무래도 이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 영국이 가장 먼저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이 유로존,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 영국의 총리의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에너지 상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상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이번에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이 가장 큰 예산이 이 에너지 상한선을 정하는데 에너지 정책에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됐다라면 아직까지 좀 불씨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정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좀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려면 정치적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 불안감이 혹시라도 다시 좀 심해질 경우 시장은 좀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러면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그래도 조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선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수로 이렇게 수급이 전환되면서 물량이 넘어가면 그래도 우리는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지금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요. 시장이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코스피의 피치포크 추세선에서 이 나오고 있는 반등이 피치포크 추세선의 중단, 상단, 중간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해결돼야 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이나 유로의 우리가 하이힐드 지표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신용 스프레드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좀 괜찮은지, 신용 경색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6.935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조금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6.994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뭔가
금융시장에 좀 불안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피치포크 추세선의 중단, 상단 2300, 2400까지 가려면 적어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이 이슈들은 조금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세 가지 상승 모멘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공매도를 조금 금지할 수 있다는 이슈가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가 결정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10월 24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10월 24일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 무렵쯤에서 정부에서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고 증시안전펀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려면 이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같이 돼야지 시너지가 나타나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돼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래 신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할 거고요. 또 많은 주주들이 지금 실망하고 계실 텐데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또 주주 친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놓는다면 이것 또한 시장에서 또 모멘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11월 정도까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또다시 시장에서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부분인데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주식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수익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만약에 정부와 그리고 여당, 야당이 잘 합의해서 유예를 시켜주면 이것은 또 우리한테 수급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또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이 호재성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요인까지 체크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직 나온 뉴스도 아니고 기대감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아직은 불안정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시장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조금 전 실적 나온 에코프로 그룹주만 봐도 오늘 하루 등락이 너무 커서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손이 안 가는 섹터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은 기대감을 크게 가져볼 쪽 있을까요, 팀장님? 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상승의 모멘텀 한 세 가지 정도가 조금 우리를 도와준다라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런 부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영국발 불안감이 혹시라도 또 이어진다라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좀 둘 만한 종목이고 섹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저는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20%, 30%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것보다 그리고 시장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SKC부터 해서 첨보,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40% 이상 하락했으니까 시장보다 더 약했고 2차 전지 소재 평균보다도 더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낙폭은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저는 SKC를 한번 오늘 선택을 해봤는데요. 왜 이 종목이 하방 경직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SKC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SKC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동박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박은 아주 얇은 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극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전류를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주 얇은 두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터리 내에서 얇은 두께로 이루어져야 당연히 양극과 음극 양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 또 길이와 넓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얇은 두께의 넓은 넓이를 가지고 고르게 균일하게 제조하는 게 핵심 기술이고 이거를 이제 SKC라든지 우리나라 일진머티리얼즈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SKC가 왜 시장 대비해서 그다음에 다른 소재주들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요인을 한번 꼽아봤는데 일단 자회사 중에 SK 넥실리스를 떼내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지 않을까 요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점유율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화학 사업부가 있는데 이 실적이 조금 당분간 계속 둔화하지 않을까. 요 세 가지 이슈인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SKC 밑에 있는 이 SK 넥실리스를 좀 주력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혹시나 물적 분할해서 떼어내서 상장을 시킬까 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1조 2천억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문제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캐펙스, 즉 설비 투자하는 자금으로 3조 원 이상 지금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마련하려면 결국엔 저걸 상장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분석하시는 부분으로 보면 한 최근 2, 3년 동안 앞으로 순수하게 현금 영업이익으로 1조 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회사로. 그다음 필름 사업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로 1.6조 원.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이게 물적 분할해서 상장할 우려는 적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LG의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점유율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만약에 줄어드는 만큼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부분을 커버를 해주면 좋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넥실리스의 2025년 이 캐파보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SK 넥실리스의 이 물량을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학입니다. 화학은 지금은 별로 안 좋죠.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지금 추정치에 따르면 3분기, 4분기 정도가 되면 영업이익률로서 바닥을 찍고 좀 내년도부터는 턴을 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 우려감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방 경직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린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공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1,66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한 3개월 정도 취득하는 것으로 지금 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SK증권 창구를 통해서 장내 매수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공시가. 자, 최근에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주가가 빠지니까 한 4만 주 정도를 신청해서 장중에 한 2만 주 정도 체결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빠지는 동안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최근에 사모펀드가 매수한 부분, 그다음에 자사주에서 이렇게 앞으로 당분간 12월 말까지 이런 속도로 가면 12월 말까지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 부분을 체크해드리면 최근에 바닥에서 양봉과 음봉과 양봉이 나란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단기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한 92,000원 정도 되는데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혹시나 주가가 한번 출렁여 준다라면 거기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워낙 자사주를 강하게 사주기 때문에 웬만했으면 좀 내려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만약에 좀 리스크 관리 가격을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 한 85,000원 정도가 리스크 관리 가격, 뭐 예를 들어 손절 가격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지금 상황에서도 눈여겨볼 종목, 그 이유, 지금까지는 왜 외면을 받았는지,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게 남아봤는지 SKC에 대한 깔끔한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